리플사와 XRP 관련된 정보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어떤 이들은 기대를 했었고 어떤 이들은 우려를 했었던 패드나우가 출시가 됐습니다. 자, 출시는 됐지만은 일단 CBDC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리플사의 기술이 활용이 됐다, 스텔라의 기술이 활용이 됐다 말은 많았었지만은 일단 CBDC나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사가 지난 몇 년 동안이나 연준의 기술 자문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죠. 나중에라도 XRP 레저가 좀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보고요. 한편 XRP 레저를 기반으로 발행한 CBDC, 팔라우의 CBDC입니다. 한창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460. so Alright. scan the QR code. and then scan the QR code. And 460. then 4.6 amount. 4.60, 68. Pay. Okay, wait a minute. Usually this slow. It's just how quick the network is. Money sent, and on your side, you see that you can refresh it. That was 682. And we'll have plus 468. 5. There you go. Congratulations. 테스트 초반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송금 자체는 빨랐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소송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송금 관련해가지고 XRP의 활용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XRP를 통한 국가 간 송금 기능은 제한적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낫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올해 온체인 데이터상 송금 용도로 사용된 트랜잭션은 다름 아닌 테더가 가장 많았었으며 XRP는 USDC,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도 순위가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7월 중에 온체인상 트랜잭션 볼륨 같은 경우는 USDT가 XRP의 약 4배에 달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테더가 훨씬 더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해당 데이터가 ODL 관련된 모든 거래를 포함한 것인지까지는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드디어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더욱더 박차를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하기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에 큰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한편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최근에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며 개인들의 암호화폐 구매가 증권 구매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를 들은 리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 같은 경우는 정말 황당하다. SEC가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지 의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가 대통령 백 믿고 날뛰니까 이 법원의 판사의 결정 같은 경우는 우습다라는 것일까요? 게리 겐슬러 정말 아나무인 아직까지도 싸가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있는 제인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내년에 하원에 출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한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XRP 같은 경우는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원 판결문에 한 페이지를 공유하면서 뭔 헛소리냐면서 바로 반박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패트릭 라일리 같은 경우는 XRP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XRP가 11달러에 도달하면 비트코인 시총을 넘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닌 언제의 문제다 라면서 이런 날이 언제쯤 올 것 같느냐면서 XRP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대선에서 비트코인 외 XRP의 이름도 언급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CTO인 데이빗 슈월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XRP가 시총 대비 거래량 비트코인보다 4배나 높았다. 자, 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빗보이 크립토, 굉장히 악평이 자자한 유튜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하는데요. XRP 관련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리플사가 패소할 수도 있다라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도 했었던 그가 이번에는 리플사가 IPO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XRP 가격이 18개월에 걸쳐가지고 1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적절한 시기만 맞춘다면 35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면서 XRP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8개월에 걸쳐가지고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15달러까지 상승하려면 1700%, 35달러까지 상승하려면 4100%나 상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지금부터 18개월 뒤쯤 되면 불장이 시작이 됐겠죠. 시작된 상태에서 XRP가 그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전고를 뚫어가지고 그동안에 괴로웠던 사람들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물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무슨 목표냐, 더욱더 큰 가격까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주장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구간 저항 및 목표를 뚫어가면서 다음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투자 플랫폼인 링큐2가 XRP 결제 지원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링큐2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리플사에 주식을 매입하기도 하는 곳인데요. 자, 그들은 밝히기를 곧 출시될 링큐2 2.0에서 XRP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토큰화된 사모펀드를 기획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XRP의 사용처가 넓어진다 라는 좋은 소식 나왔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일본 SBI 그동안에 조용했었는데 끼따오 회장이 새로운 XRP 관련된 거래 등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일본에서 크립토 에리가 알려왔습니다. 끼따오 회장의 SBI는 XRP를 활용한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현물 및 선물 거래를 위한 로또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랑 XRP를 통한 파생 상품의 일종인 CFD 거래, 그리고 100만 옌 캐시백이 지원되는 차익 거래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기분 좋은 판결 소식과 함께 XRP 생태계가 더욱더 커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